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트럼프 또 머스크를 초대했다라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테슬라가 트럼프 효과를 이제 트럼프가 take over the office 하고 나면요. 확실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은 벌고 지키고 불려야 한다는 투자 철학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바쁘고 분주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현재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예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가족끼리 오순도순 또 재미난 얘기도 나누고 한가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간으로 또 주말이니까 제가 주말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투자 철학을 가르쳐 드리고 있죠. 자, 어제도 또 어제 영상에서도 다 투자 철학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오늘도 투자 철학, 오늘 돈에 대한 철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자, making money is action이라고 합니다. making money, 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돈을 버는 것은 a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eeping money is behavior. 그 돈을 지키는 거죠. 돈을 지키는 것은 이 behavior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growing money is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불려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making money is action. 자,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죠. 밥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요, 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액션이에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자, 뭐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 그러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더 있다, 뭐 어떤 준비되어진 게 있다, 스킬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직책을 뭐 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버셔야 됩니다.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making money is action. 그러니까 행동만 하면 돼요. 내가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이제 수준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keeping money is behavior. 즉, 돈을 벌잖아요. 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게 되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번 돈을, 자, 여러분들이 직장 나갑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 어저께 댓글에는 보니까 한국의 공무원들도 500만 원 못 번다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지 제가 놀랬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우리가 한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사실 뭐 돈을 벌어왔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비도 쓰고 우리 또 생활비도 쓰고 돈을 다 써보면, 우리가 나가는 비용들 다 해보게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또 남는 게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건 뭐 300만 원을 벌건 500만 원을 벌건, 자, 거기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소위 말해서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인 다음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모은다,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그냥 다 써버리면요, 절대로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또 와이프랑 같이 벌게 되면 이제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번 돈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쓰고, 또 고정 비용 나가는 거 가계부를 쓰셔가지고요, 돈이 적을수록 가계부를 쓰셔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eeping money, 돈을 이 keeping money 하는 건요, behavior,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습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카드 막 쓰면서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있죠. 월급 벌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카드 긁으면서 옷도 사고 뭣도 사고 신발도 좋은 거 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조깅할 때 옛날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돈을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벌어서 이제 내가 조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조깅하는 한국은 조깅하더라도 요즘 클럽이나 뭐 조깅 모임에 가면 다들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나이키 입어야 되고 뭐 신발도 사야 되고 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깅하려고 하는데 더 비싸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깅하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조깅하라고 하는 건요. 조깅은 가장 돈이 안 드는 스포츠예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진짜 밖에 나가 보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서 뛴단 말이에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미국은 골프장도 싸지만 골프가 그게 운동이 뭐 됩니까? 사실. 근데 이 제대로 땀 흘리고 운동하려면 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뛰는 게 가장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그게 돈이 든다 그러더라고. 뭐 나이키 신발 사야 되고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또 운동복 사야 되고 아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난닝구 입고 뛰라고요. 난닝구가 얼마나 좋은 운동복인데요. 겨울에는 여러분 어때요? 메이커 아닌 거 사셔야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이키 대신 너이키 제가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입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돈이 안 들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데 뭘 돈을 쓰고 그럽니까? 돈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keeping money, 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100만 원을 무조건 남길 거야, 지킬 거야라는 마음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다. 그 소비의 습관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 제가 찌질하게 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찌질하게 사는 게 나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런 사람 있겠죠. 왜냐? 부모님 때부터 평생 나 찌질하게 살았는데 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몇 번 정도만, 이제 돈 벌기 시작하시면 그냥 몇 번 정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호강을 시켜주고요. 자, 그 이후부터는 써보고 나면, 이거 다 의미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악착같이 더 찌질하게 돈을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찌질하게 돈을 모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평생 가난하게 만들어줬다면 그 가난함이 계속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끊으려면요. 여러분들 습관을 통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eeping money. 돈을 버는 건요, 그냥 몸으로 뛰어들면 되는 거지만 돈을 지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behavior를 잘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뭐 하는 거는 부부 관계면 부부끼리 잘 얘기해서요, 우리가 5년 안에 1억 모으자. 뭐 3년 안에 1억 모아보자.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면요. 돈을 굉장히 그 비용 자체를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뭐 신용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절제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는요. 그게 미래의 소비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평생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카드비 갚다가 그냥 계속 월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잘 다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찌질하게 사는 거 그걸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찌질한 거요. 한 5년만 살면 여러분들 그 이후부터는 자산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5년간의 찌질함은요. 어떤 찌질함입니까? 로맨틱한 찌질함이에요. 아름다운 찌질함이에요. 옛날 그 김민종인가요? 뭐 김건모인가요? 그 노래 제목 중에 아름다운 이별, 뭐 아름다운 뭐 아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별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아픔이 어떻게 아픈 거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로맨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찌질함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요, 정말 그 찌질함을 버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나의 찌질함은 나중에 봐라.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도 찌질하지 않아. 오히려 자산이 계속 쌓여가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making money, keeping money, and 그 다음 마지막이 중요한 게 growing money입니다. 돈을 불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growing money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 knowledge예요.
wisdom이에요. 자, 돈을 불리는 건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불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에 와서 테슬라 투자를 보지 않습니까? 자, 테슬라 투자를 제 채널에 와서 계속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듣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듣는 거예요. 투자 철학도 배우고, 테슬라 투자를 배우고, 좋은 기업들을 소개받고, 기업을 공부하는 거죠. 그 기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한다. 우리는 애플에 투자한다.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뜨니까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쩌면 이거 또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 우리는 양자는 위험해.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여유가 생길 때 양자 투자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테슬라에 더 집중한다. 우리는 엔비디아에 나눠서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건요, 자산을 불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making money is action, keeping money is behavior, growing money is knowledge. 완벽하죠.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불리는 건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밖에 사람들은 왜 내가 가난하냐, 부모 탓, 뭐 환경 탓 하는데 그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분은 댓글 다는데 월급 170만 원 받는데 집도 사고 다 하셨대잖아요. 지금 자손도 불렸대잖아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을 해석해 나가고 또 이 만들어 가는 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머릿속에 딱 담아 두셔야 됩니다. Making money is action, keeping money is behavior, growing money is knowledge. 자, 꼭 기억하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인플레이션에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월러 웨언이 연준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올 한 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가 인플레이션이 다운 트렌드 할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연준이 CPI를 통해서 바라본 것 중에 긍정적 신호가 뭐였냐면요. 바로 쉘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쉘터가 뭡니까? 이 렌트랑 그다음 집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그 CPI 분석해 드리면서 그 각 항목별로 어떤 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냐라고 했을 때 렌트하고 하우징 프라이스잖아요. 자, 이 두 개 합쳐서 쉘터거든요. 얘네가 뭐 한 4.3, 4.1 요렇게 계속 높게 유지돼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그래프 보세요. 아래쪽에. 자, 이번에 12월 달 데이터가 뭐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빨간색 그래프 한번 보세요. 빨간색. 이게 지금 이번에 쉘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렌트하고 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 소위 그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자, 이게요. 지난번에 8% 이상 올라갔었죠. 그게 23년 초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자,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번 24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했지만 결국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이게 결국은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한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쉘터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연준 위원장도 그렇고 연준 멤버들이 이걸 주목했거든요. 얘가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면 결국 여러분 인플레이션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이제 auto 인슈런스, 그러니까 자동차 인슈런스인데 얘도 어차피 1년 단위로 올라가지 한번 올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내려오는 추세가 보였거든요. 그 가장 그 전체 인플레이션을 스티키하게 만드는 게 바로 렌트 가격이 한 번 올리면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점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다운 트렌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오렌지 컬러로 된 것도 오버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쉘터를 제외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내려왔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부동산이나 거래가 별로 없고, 그리고 렌트도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건데, 자, 지금 쉘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 빨간색 선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인다. 자, 이게 사실 기대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절망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쉘터가 내려온다?
결국 인플레이션 내려간다. 그러면 뭐예요? 금리가 올해 오히려 상반기도 그렇고 중반기쯤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올 필요 없고요. 뭔가 풀리는 기미가 보이는데 아마 트럼프가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살펴본다면 자, 올 한 해 너무 또 절망적으로 갈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내일 그 취임식을 앞두고서요, 오늘 밤에 또 트럼프 랠리를 했거든요. 오늘 이 취임식 전에 하는 승리 랠리 행사를 했는데, 자, 오늘 뭐 트럼프 지지자들 다 모인 상태에 오늘 또 스피치들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스피커로서 일론 머스크 초대됐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사진에 머스크가 오랜만에 깔끔하게 양복 입고 저렇게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찌질하잖아요. 머스크가 평소에는 뭐 바닥에도 자고 뭐 이렇게 뭐 사실 대충 뭐 이게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사실 뭐 머리도 안 감을 때도 많고 달라붙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이 정장 차림으로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찌질함이죠. 그 평소에 머스크는요 뭐 지금 최고의 세상 부자인데 그 추리닝 입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막 그래 갖춰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특별할 때 한번 뭐 멋지게 입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 트럼프 머스크를 보면요 부자들의 그 찌질함 그 자체가 아름답죠. 자 어찌됐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또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요, 자신의 이 스피치에 일론 머스크를 또 초대했습니다. 머스크가 나오는데, 머스크 아들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아들이 또 무대 위에서 막 점프하고 이러는데, 막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향해 보는 눈빛이요, 그냥 하트가 뿅뿅입니다.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요. 그 트럼프는 머스크가 너무 신뢰스러운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소개하는데 벌써 어저께 이럽니다. 어저께 그 로켓이 돌아오는 거 봤냐고. 로켓이 어제도 발사했는데 쫙 돌아오는데 젓가락으로 딱 잡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건데 또 해내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어제 봤냐고 막 그 관객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또 해냈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정말 이 메시지 던지거든요. 근데 머스크도 굉장히 상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뭐 깨질 거다, 뭐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그 어떤 이 이민 문제 있죠. 이미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뭐 트럼프 안에 사실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백인 고졸 출신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우적이거든요.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그래서 이 극우들은요, 자꾸 폭력을 많이 써요. 그게 극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양극단은 서로 통하는 건데, 그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근데 그 언쟁 있고, 머스크랑 우리 그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는데, 뭐 그 가운데 메이저 언론들은요, 계속해서, 야, 이러다가 트럼프하고 머스크 끝나? 이러면서, 틀어지고 있다 이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머스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크도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잡혀 있잖아요. 균형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기 때랑 다르죠. 근데 트럼프는 알아요. 머스크의 이 천재적인 능력을 같이 해야, 이 천재를 같이 해야 이 나라를 개혁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늘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랠리에 스피치를 세우는 게 쉽습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머스크를 또 가지고 뭐 스피치를 시키겠습니까? 아무나 서겠습니까? 아무나 서지 않아요. 아무나 뭐 애플의 팀 쿡이 여기 설까요? 뭐 그리고 매그립슨 세븐 그 CEO도 중에 누가 섭니까? 아무도 선 적 없어요. 이런 자리는요, 트럼프가 본인이 신뢰하지 않으면 안 세웁니다. 근데 트럼프가 볼 때는요,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리고 천재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서는 이만한 인물이 없죠. 그래서 이민 정책에서도
보도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은 불러들여야 되는 거지. 백인 고졸 출신들이 자기 일자리 없어진다고 반대하면 그럼 미국이 존재하겠어요? 미국 존재 못해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도 알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피치를 하는데 정말 포인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뜨듬뜨듬 하잖아요. 원래 말이. 근데 그때 뭔 얘기했냐면은 그 Set the Foundation for America라고 합니다. 근데 이 Set the Foundation America 하는데요. 이게 비기닝인데 저는 뒤에가 되게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We set the foundation for America to be strong for centuries and century라고 합니다. 저는 이 D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미국이 무너져 가는데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를 쌓는 것이 단순히 1년, 2년, 4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앞으로 정말 for centuries and century입니다. 다시 아주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단순히 1년만 보고 2년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10년을 보고 이 기업과 함께 보는 거. 저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항상 그리거든요. 무엇을 하건 제가 제 일을 하건 무슨 프로젝트를 하건 간에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헌신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 10년, 적어도 20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게끔 파운데이션을 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머스크도 긴 안목으로 그걸 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딱 하거든요. 그럼 박수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아주 또 뭐 머스크랑 또 이 허가하면서 너무 좋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내일 이제 take over the office가 이제 취임하고 나면요. 행정명령 200개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인해서 적용한다는데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요. 머스크는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 효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같이 가져가는 건요.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건전하게 가져가는 건요. 좋아요. 그리고 뭐 머스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나쁘게 쓰고 이럴 사람이 아니니까 늘 소통하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랠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스피치까지 했다. 영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여기 전체에도 공화당 내에서도요. 머스크를 왜 트럼프가 여러분 그 당시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 머스크는요. 트럼프의 400배 400배 이상 자산도 많은 부자잖아요.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리스펙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흐름이 너무 좋았고 이 트럼프가 이제 딱 그 취임하고 나면요. 굉장한 이 테슬라에도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다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틱톡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가 뭘 얘기했냐면요. 자, 틱톡을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말자라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거든요. 자, 근데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미 많은 것들을 듣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됐지만 우리가 틱톡 자체를 그냥 이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본인이 내일 월요일 날 당장 이제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한을 연장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추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일단 틱톡을 살리겠다. 그래서 결정하겠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뭘 얘기했냐면요. 정말 이 아이디어 좋아 보입니다. 자, 미국이 이 틱톡에 대해서 50%의 소유권을 가지는 거, 그걸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현재 이 제한하는 게 뭐냐면 조인트 벤처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틱톡을 유지하기 위해서 벤처 조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오너들 있죠. 그 오너가 50% 그리고 새롭게 미국 안에서 50% 해가지고 이걸 미국이 50% 오너십을 가지는 그런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경영진을 딱 그 반반 나눠서 같이 운영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틱톡에 대해서 관리도 되고 관찰도 되고 조심스럽게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뭐가 일단 테슬라에게 좋은 거냐? 자, 일단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필요 없다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테슬람 중에서는 제발 틱톡을 인수하건 뭐 하건 간에 테슬라 주식만 팔지 마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워낙 과거에 크게 당했기 때문에 22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인트로 미국 회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뭐 굳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재를 털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머스크 회사도 참여하고 몇 개가 참여할 수 있겠죠. 뭐 X가 들어가고 뭐 오라클 도 있죠. 몇 개가 우리 얼마 전에 오라클하고 머스크가 같이 해서 인수할 수 있는 대안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이렇게 되면 파이낸셜도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죠. 트럼프가 직접 행정명령 내렸는데 그럼 트럼프가 은행권들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정적인 부분도 이제는 뭐 머스크가 다 감당할 필요 없는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이런 걸 할 때도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댄 아이브즈가 제안했던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오라클의 CEO, 레리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 이런 몇 명이 들어가서 하면 자금도 되면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갖춰지겠죠. 사실 뭐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머스크만한 사람 없잖아요. X를 다 지금 정상화 시켜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오버행이죠. 그러니까 이 또 X로 인해서 옛날에 그 인수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었는데 이제 틱톡 때문에 흘러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제 전혀 테슬라와는 상관없이 이 회사를 또 가져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또 에너지 쪽에 벨기에까지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에너지 메가팩은요. 뭐 유럽이면 유럽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쪽 있죠. 그리고 남미, 뭐 칠레, 뭐 곳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한데요. 자, 오늘도 테슬라가 87 밀리언 메가팩 컨트랙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벨기에에서 77개의 메가팩을 셋업합니다. 인스톨해서 전기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규모가요, 8,700만 달러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평소에 보통 이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많은 규모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뭐 조금 작은 규모지만, 어찌됐건 뭐, 벨기에라는 나라가 또 그 나라의 그 위치에마다 또 이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8,700만 달러치 규모로 또 여기다가 한다는데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요. 또 이 벨기에 안에서도 각각의 어떤 그 이 전기 관련된 뭐 또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요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메가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앞으로 이제 뭐 아시아저 갖고 호주 이쪽 가게 될 텐데 이렇게 지금 그 에너지 메가팩 쪽의 수요가요 끊임이 없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하고 특히 이제 2분기 때가 굉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가 되면은 이제 중국 공장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막 찍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는 테슬라의 호재가 막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소식입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스페이스X 공장인데, 스페이스X가 현재 스타링크 터미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접시 있잖아요. 그 접시를 작게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터미널, 이 생산 공장을 더 확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계속 좀 더 밝게 보이는 거 있죠? 크게 확장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확장이 가는데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면요. 매년 현재 만들고 있는 규모에서 수백만 개가 더 추가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스타링크 인터넷에 가입하는 속도가 무시무시하거든요. 뭐 나라별로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 전쟁 위기가 있는 데 곳에는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통신인데 이 스페이스X는 통신 공격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위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나라들은요, 나라가 통째로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스타링크 인터넷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메이저 비행기들은 전부 다 테스트를 다 각각 들어갔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그 외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요, 아예 국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깔 수도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잡게 되고, 사실 스타링크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이 스타링크가 상장을 해도 되겠죠. 현금 흐름이 딱 확보가 되면요. 자, 그런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최종적으로 안착을 딱 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